여기는 마트 다녀오겠습니다의 지식 라디오입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의 단점을 알아보기 전에 장점부터 알아볼게요. 바나나는 저칼로리입니다. 바나나는 한 개당 93칼로리입니다. 밥과 식빵에 비교하면 거의 절반 이하의 수준이죠. 달달한 맛임에도 의외로 칼로리가 꽤 낮습니다. 바나나는 다양한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포도당, 과당과 같은 단당류는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운동이나 업무를 하기 전에 먹으면 매우 좋습니다. 한편 바나나에는 바로 소화되지 않는 올리고당과 식물섬유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당류, 다당류는 천천히 분해되므로 업무나 공부를 하기 전에 섭취하면 집중력도 향상되고 머리 회전도 빨라집니다. 바나나는 다른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근육의 에너지원이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빠뜨릴 수 없는 아미노산의 총칭입니다. 다른 아미노산과는 다르게 체내에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사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바나나에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갈린, 류신, 이소류신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불리며 운동을 할 때 다양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손상 입게 되는 근육을 분해해서 더욱 더 강한 근육으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장거리 운동이나 격한 운동을 할 때 BCAA를 계속해서 섭취하게 되면 운동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고 지구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상 선수나 보디빌더들이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 BCAA를 섭취하고 있답니다. 바나나는 칼륨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에 쌓인 염분을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하고 혈압을 내려 뇌졸중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외에도 근육의 움직임을 조절해서 경련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운동 전에 섭취하면 다칠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비타민 B 복합체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B 복합체는 8개의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체내 대사나 에너지 생산에 필수인 영양소죠. 비타민 B 복합체는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대사부터 시작해 신경이나 피부의 기능 유지, 적혈구 생성 등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단 비타민 B 복합체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사용하지 못한 양은 배출됩니다. 바나나는 영양소 이외의 역할도 합니다. 바나나는 시간이 지나면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 이걸 슈거스팟이라고 하는데요. 슈거스팟이 생긴 바나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활성산소에 달라붙어 체외에 배출시킵니다. 바나나는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로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으로 변합니다.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을 조절해서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낮에는 세로토닌,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변하는데 이 멜라토닌은 수면을 촉진하여 쉽게 잠들게 하고 수면의 질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풍부한 바나나를 매일 그리고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아무리 훌륭한 음식이어도 과다 섭취를 하면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나나를 과다 섭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나나는 요로결석을 유발합니다. 요로결석은 방광으로 소변을 보내는 가늘고 긴관에 결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결석이 요로, 방광 및 요도에 걸리게 되면 하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결석은 체내에 축적된 옥살산이 모인 것입니다. 옥살산은 죽순이나 커피, 차, 그리고 바나나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옥살산이 함유된 식품을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됩니다. 칼슘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에서 옥살산과 결합하여 체내에 축적되지 않고 그대로 변으로 배출됩니다. 유제품과 바나나의 궁합도 좋기 때문에 매일 바나나를 먹는 분은 유제품을 같이 먹어주면 좋겠죠. 바나나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주로 구토, 손발 저림, 탈수, 부정맥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악의 경우 심장 발작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우려도 있고요. 특히 신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칼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칼륨이 체내에 쌓이기 쉽습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도 고칼륨 혈증에 걸릴 확률이 높은 편이죠. 또한 칼륨이 함유된 음식은 몸을 차갑게 합니다. 칼륨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분을 배출함과 동시에 열도 배출해버립니다. 칼륨이 많이 함유된 것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혈행이 나빠지고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소화 불량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먹을 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사과나 생강, 따뜻한 음료를 함께 먹어주어야 합니다. 바나나 자체를 가열해서 먹는 것도 좋고요. 바나나는 후천성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우리 몸은 매번 같은 음식만 먹으면 그 음식을 이물질로 간주하여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가 체내에 들어와서 음식에 과잉 반응하면 발열이나 콧물, 피부염과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납니다. 다행히 후천성 알레르기는 선천성과는 달리 증상이 약합니다. 그리고 한번 알레르기가 발생하고 나서 3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두면 그 음식을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또 과다 섭취하게 되면 알레르기 증상이 재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겠죠. 후천성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동일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한 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나나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칼륨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000mg이고 바나나 한 개에는 40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는데 5개를 먹으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바나나우로만 꽉 채워버리게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바나나가 농약 재배인지 유기 재배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재배 방식은 PLU 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PLU 코드는 4개 또는 5개의 일련 번호가 적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 유기 재배인지 화학 비료를 사용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4개 또는 5개의 일련 번호이고 맨 처음에 숫자가 3 또는 4인 경우는 화학 비료를 사용하는 농약 재배 방식입니다. 5개의 일련 번호이고 맨 처음 숫자가 9인 경우는 유기 재배입니다. 사실 이 PLU 코드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PLU 코드가 표기되지 않은 바나나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많은 공유와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